자, 이제 신사고 정적분의 활용 중단한 평가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면적에 관련된 이야기네요. 그죠? 자, 보니까 y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 자, 항상 어떤 그래프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 물을 때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3차 함수를 하면 그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미분하고 이러면 안 돼. 적분할 때는. 왜? x축과 만나는 점이 어딘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이거 마이너스 x 묶어내고 이거는 자 이렇게 딱 하면 0하고 그 다음에 a가 양수니까 a가 이런 데 있겠죠. 위로 볼록인 이런 형태니까 지금 이 면적 구하는 소리예요. 그럼 만약에 정상적인 서술형으로 푼다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이거 그대로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를 적분하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x축 위로 올라가 있는 적분이니까 얘 자체가 면적이겠죠. 요 값이 지금 3분의 30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소수령은 자 객관식에는 이렇게 풀면 안 된다 했죠. 공식이 있잖아. 공식이 요거 구하는 공식이 6분의 절대값의 1 그 다음에 요거에서 요거 빼놓은 a의 몇 제곱? 2차를 적분하면 3차 자 요 값이 3분의 31이에요. 자, 따라서 a의 세제곱은 64가 될 것이고 a는 4가 된다. 자, 이렇게 바로 찾아내야 된다 했습니다. 4번이었고요.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요 놈이 y 콜 5랑 둘러싸인 분의 면적인데 저 절대값 그래프는 이 절대값 안에 거 일단 잘 그리시고 x축 밑으로 내려온 거 꺾고 올리는 그래프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놈이 2,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요거니까 당연히 0, 마사 여기는 마사죠. y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니까, 이제. 자, 이 상태에서 이 절대값을 씌우면,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x축 밑으로 내려오면 꺾고 올라가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마 4였으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y콜 5는 어디냐? y콜 5는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놈일 텐데, 지금 주황색 그래프와 y콜 5, 초록색 그래프 둘러싸인 면적은 색칠해보자. 여기요. 자, 이놈을 계산해 보시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를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요거를 물론 말이야 이거를 적분을 이용해서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여기는 일단 요점 좌표부터 한번 찾아보자. 요점 좌표는 2차 함수하고 y콜 5 요거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이니까 안에 있는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4 요거하고 5하고 연립을 딱 해보면 넘겨서 x제곱이 9 되잖아요. 그럼 요점 좌표가 3이고 여기가 마3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 그지? 여기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 되잖아, 그지? 여기는 이 전체 이만큼의 면적은 결국은 y콜 5라는 요런 직선에서 요 2차 함수를 빼면 위쪽에서 아래쪽 빼서 적분하면 둘러싸인 면적 나온다고 배웠잖아. 이만큼 면적이 나올 거야. 거기에서 여기는 요 면적 있잖아, 요 면적. 요 면적하고 요 꺾고 올린 면적하고 똑같을 테지? 따라서 요 면적에 있어서의 2배, 두 덩어리니까. 이걸 빼주는 방식을 적분으로 해결하면 서술형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결할 게 아니잖아. 공식으로 해결할 거야. 자, 먼저 선생님 손 잘 따라와. 이만큼 면적부터 구해본다. 자, 이거는 6분의 최고점 개수 1 그리고 여기 3이었고 여기 마3이었으니까요 3에서 마3 빼면 6의 세제곱 요게 이제 여기는 요 테두리 요만큼의 전체 면적인데 여기에서 이제 요 면적 가본다. 색칠한 면적 요 면적 가본다. 6분의 제곱참 개수 1 2에서 마이너스 2 빼면 4의 세제곱인데 이 면적하고 이 면적 꺾고 올렸으니까 같을 테니까 2배죠. 2배. 자, 여기 이거를 빼주면 말이야 여기 전체 면적에서 요 덩어리 2배를 빼주면 요 초록색 면적은 남자. 이렇게 바로 한 줄에 끝내야 돼. 자, 이거 이렇게 하면 36이고요 요거는 얼마예요? 빼기 요거는 3분의 64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이거는 3으로 다 통분을 해야 되겠네. 3분의 108? 108에서 64를 갖다가 빼면 뭐 얼마야? 44? 요게 우리가 오늘 지금 다 해냈지. 자, 3번이었고요. 3번 가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요 그래프와 x축 x 이퀄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 했는데 자, 이 앞에 있는 이놈은 일단 자연수일 텐데 여기는 요 거듭제곱 저 거듭제곱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그래프가 살짝 달라지죠. 자, 여러분 이거 이제 지수 로그 단원에서 공부했을 거야.
여기 위에 있는 이 전체 지수가 만약에 짝수면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그지? 홀수면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걸 이제 공부를 다 했단 말이야. 기함수, 오함수, 이런 거. 자, 그런데 x 이퀄 1로 둘러싸인 면적. 자, 이거 같은 경우도 x 이퀄 1, 그리고 요 그래프,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여기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x 이퀄 1, 그래프,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이거니까 결국은 짝수든 홀수든 관계없이 말이야. 그냥 0에서 1까지 곡선 접근하면 요 면적이 나오게 된다는 걸 일단 확인했고. 그런 이유로, 자, 요거 n 플러스 1분의 1은 상수니까 밖으로 빼내고요. 0에서 1까지 x의 n 플러스 1제곱 dx.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N이야. 그림 그려보니까 그렇지? 자, 그럼 n 플러스 1분의 1은 그대로 두고요. 여기는 요놈은 접근하는데 요거다 하나 더하면 n 플러스 2분의 1에 x의 n 플러스 2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1로 그 0을 빼도 되는데 선생님이 뭐라 했노? 이놈을 0에서 1까지 접근할 때는 그냥 요거 부정 접근하면서 생기는 숫자만 딱 쓰면 답이라 했죠. 바로 이렇게 가세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SN인데 지금 보니까 S1부터 S 쭉 더하래요. 지금 결국은 요게 SN인데 1부터 20까지 하면 시그마가 떠올라야죠. 수열이 결합되어 있는 거지. K꼴 1에서부터 20까지 요걸 K 플러스 1분의 1, K 플러스 2분의 요걸 갖다가 더하라는 소리인데, 자,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겠지만 시그마가 나왔는데 분수 나왔는데 분모가 변해가 인수분해도 돼 있고, 그럼 무조건 이거는 쭉쭉 지우기밖에 방법이 없어. 다시 시그마 옆에 분수 있어. 분모가 변해가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쭉쭉 지우기. 부분 분수로 2항으로 분리한 다음에 2개의 항으로 분리한 다음에 집어넣으면서 쭉쭉 지워지는 꼴을 쓸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요거 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무조건 써놓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대입하는 게 아닙니다. 명심해야 될 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딱 써놓고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 통분을 해서 분자 맞춰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대입을 시작하는 거야. 이거 지금 통분해봐.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이게 k 플러스 2가 올라가서 k 플러스 1을 빼면 1이니까 얘는 다행히도 통분하면 그냥 얘 자체가 돼버렸으니까 아무 짓 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이 위에 분자가 뭐 2나 3이었으면 이걸 통분해서는 이렇게 될 거니까 앞에 무엇을 곱해줘야 이 위에는 식이랑 같아진단 말이야. 이 과정을 우리끼리 뭐라고? 통분해서 분자 맞추는 과정이라고 칭하자고.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 꼭 기억해라. 지금은 이거 통분해봤자 얘가 바로 됐으니까 아무 짓도 안 했어. 자,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고요 2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고요 자, 대충 몇 개 집어넣으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워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마지막 20만 넣어.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다 지워지고, 요거 남는 것이 이제 뭐만 남았냐면 2분의 1을 하고 22분의 1 이렇게 남았어. 21로 통분. 22분의 요거는 11, 11에서 1 빼면 10. 자, 요거는 11분의 5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1번이었죠. 자, 4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 문제. 요런 4번 문제는 별표 쳐야 되겠지? 100% 출제됩니다. 자, 곡선 저거와 x축 요거와 요거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자, 그럼 이제 대략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말이야. 여기가 0,-1을 갖다 이렇게 지나는 형태인데 1은 말이지 1 넣었을 때 양수니까 1은 이쯤 있어야죠. 자, 어찌됐건 1에서 2 플러스 h 1에서 2 마이너스 h 요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h라고 했을 때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sh를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인테그랄 1 마이너스 h 1 플러스 h 이렇게 쓰고, 여기는 요 곡선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일단 바로 그냥 요걸 동원하지 말고 그냥 fx를 한번 동원해 보겠습니다. fx라고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2h네) 2h에서 1 플러스 2h까지네. 이거를 sh라고 할 때, 리미트 h가 0에 무지무지 가까이 갔을 때니까, 이거는 이제 1 근방일 테니까, 1 근방에서는 양수일 테니까, 요게 뭐 면적일 테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대로 극한식으로 한번 써보면 말이야. h분의 sh는 요걸 그대로 갖다 쓰면 1-2h, 1 플러스 2h에 fx, dx 이렇게 될 건데,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이 적분이, x에 관한 적분이 끝나고 나면 x는 사라지고 h에 관한 함수죠, 요 위에 게. 이런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등장하고 극한이 딱 등장하면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어. 손으로 직접 해보는 거라 했지. 그래서 내가 왜 이거를 스몰 fx라고 일단 뒀느냐. 잘 봐. 이런 가정을 하나 했어. 이걸 미분한 게 스몰 fx고, 요 놈을 부정 접근한 게 라지 fx라고 요거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라 했어. 서술형에서는 써주고 이렇게.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요 위에 있는 요거 하고 요거 전체 극한을 외우지 말고 직접 해보란 말이야. 자, 이거 부정 접근하면 라지 f가 된대. 거기다가 이거 넣은 거에서 이거 넣은 거 뺀 게 이 적분 계산법이잖아. 이렇게 될 거고, 밑에 h가 있는데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 리미트 h가 0으로 봤을 때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요게 원래는 미분 계수가 아니지만 이 라지 f가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이니까, 왜? 2차 함수 적분하고 3차 함수 다항 함수잖아. 미분 가능이야. 그러면 얘가 무조건 미분 계수가 된다 했어요. 요 놈을 진짜 실제로 빼보면 4h가 나오잖아. 4h가 분모에 그대로 있어야 평균 변화율이 된다 했다. 내 멋대로 4 나눠주고 다시 곱해. 4배, 요거 전체는 이제 f'에 h 0 넣어봐. 그럼 괄호가 1로 가고 요 1로 가니까 1이야. 근데 라지 f 미분이 스몰 f라고 돼 있잖아, 그지? 요거는 그러면 4f1이야. 자, 따라서 f1은 뭐지? 여기는 요 놈에다 그냥 1 집어넣은 거야. 1 집어넣으니까 2 나오잖아, 2. 그러니까 8이죠, 답이.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거야. 절대 외워서 푸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 직접 이렇게 딱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나옵니다. 시험. 5번 간다. 자, 5번 보니까 S1과 S2의 넓이 비는 그랬는데 이건 뭐 너무 쉬운 거네, 그지? 자, 여기는 요 전체 S1하고 S2 두 개 더한 놈은 이미 정사각형 면적 1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밑에 S2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세제곱 dx 이건데, 요거는 적분하면서 생기는 개수만 쓰면 되는 거리잖아. 0에서 1까지니까, 그지? 4분의 1이잖아, 4분의 1. 뭐야? 이게 4분의 1이라고 나오면요, 얘는 4분의 3이죠. 끝났어. 그러니까 몇 대 몇? 1대 3.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잠깐만, 내가 문제를 잘못 봤나? 미안. S1 대 S2네. 지금 내가 구한 게 S2였어. 여기 4분의 1이었어요. 여기 4분의 3이죠. 그러면 따라서 3대 1. 여기 우리가 오늘 정답. 자, 6번 갑니다. 자, 6번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잖아. 자, 어떤 위로 올라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여기 면적 S1이고 여기 면적 S2라 했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C라고 하자. 그러면 S1과 S2가 똑같다, 이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실은 적분하게 되면 빵된다라는 데 있죠. 요거하고 요거 면적이 똑같으면요, 적분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면적하고 반대부호가 여기 있는 요 부분에서 적분값으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지?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면적이 똑같을 때 요 적분값하고 요 적분값이 상수해돼서 결과가 방된다고. 자, 그래서 어떤 두 개의 면적이 같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 dx는 요거는 0이다,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자, 문제에서 보니까 요 A하고 B가 넓이가 1대2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절반을 딱 잘라보면 그럼 여기 비율이 1이고 여기도 비율이 1이고 여기도 비율이 1이어야, 왜? 이건 대칭성이니까 비율이 면적이 같아야 돼요. 이래야 1대2 되는데, 그 말은 결국은 요거 두 개는 면적이 똑같다, 이런 말 아닙니까? 여기 2차 함수 요 덩어리의 절반과 요 부분 면적이 똑같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알고 있죠? 요래 했을 때는 대칭축으로부터 여기까지가 1대 루트 3이다,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물론 그거 써도 되겠지만 이거는 이게 더 쉬워요. 뭐가? 요 면적과 지금 그러면 요 면적이 똑같다라는 거니 0에서부터 대칭축까지 적분한 값이 빵이다, 이렇게 갈 건데, 대칭축은 선생님이 어떻게 본다고? 요거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을 했어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6, 그게 0 되는 3이네, 바로. 자, 1테그랄 0에서 3까지. 요거 적분한 거. 자, 요거 적분한 값이 빵이다,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접근해 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1의 x세제곱
3x의 제곱 플러스 px 이렇게 될 것이고 0에서 3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자, 30은 27이니까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9 플러스 요거는 27 플러스 3p 요 값이 빵이다 이렇게 할 거고 3p는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18인가요? 마이너스 18 이렇게 할 거니까 p는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3번이죠. 넘어가서 자, 두 곡선, 요 곡선과 요 곡선이 1,2를 지날 때, 자, 그럼 뭐야? 이건 뭐 1,2를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먼저 AB부터 찾으라는 거지 뭐. 1,2를 여기 먼저 대입해보면 2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될 거니까 따라서 A는 3이다 이렇게 찾아졌고요. 1,2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2는 1 플러스 B다, B는 1이다 이렇게 찾아졌습니다. 자, 이것은 3이고 이것은 1. 자, 이렇게 딱 구해진 상태에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물으면 이거 따로 그리고 이거 따로 그린 다음에 교점 찾고 위쪽에서 아래쪽 빼서 적분한다 그런 것들은 서술형이나 쓰는 거고. 그리고 이 곡선과 이 곡선이 둘러싸인 면적 구하할 때 절대로 이거 따로 그리지 않는다고 내가 몇 번 넘겼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아무 쪽에서 아무 쪽을 뺀 함수 두 개를 빼란 말이야. 그럼 뺀 함수가 구해질 거 아니야. 그림을 그리려면 그걸 그려야 돼. 뺀 함수를 그려서 뭐? X축과 둘러싸인 면적 구하라. 왜 그래도 되는지 금방 증명된다 봐라. 어떤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이게 Y표 fx고요. 이게 Y표 gx라 칩시다. 그러면 여기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라 하면 우리가 자, 일단 인테그랄 여기 알파 베타라고 할게. 인테그랄 알파 베타에서 요 사이에서 더 위쪽에 있는 게 fx고 gx잖아요. gx. 자, 이렇게 접근하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이 둘러싸인 면적이 나온다며. 그런데 이 fx와 gx 뺀 놈을 계산한 결과가 만약에 hx라면 즉 예를 들어서 이것도 2차 함수고 이것도 2차 함수였다고 쳐봐. 그럼 2차 함수인데 이거는 최고차계수가 음수, 이거는 최고차계수가 양수. 그러니까 이제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 최고차계수 음수 되면서 2차 될 거 아니야. 여전히 그지? 이해갔지? 그러니까 요 hx의 정체는 이놈에서 이놈을 뺀 2차 새로운 2차식이란 말이야. 그런데 요거는 그러면 요렇게 그려질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럼 이놈의 의미는 뭐냐? 이거 둘러싸인 면적이었어요. 근데 얘의 의미는 뭔데? 자, 봐봐 여기를 hx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 아니 이 hx를 그냥 적분하면 이거 아니야 이거. 이게 뭐냐고?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잖아 hx가.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게 같다 이 말이 아니야. 이거 뭐 여기 단순 계산한 게 hx인데 달라질 리가 있나? 그러니까 결국 이 식 자체에서 이미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은 똑같다는 게 자명하잖아. 스스로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따로 그리고 요거 따로 그리지 말고 그냥 이거에서 이거 빼든 이거에서 이거 빼든 아무거나 빼서 그 뺀 함수가 구해지면 있잖아 hx가 그걸 그리란 말이야. 그걸 그려가지고 그놈이 x축과 둘러싸인 면적 대답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 혹시 있잖아요 막 이거에서 이걸 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얘가 아니라 이렇게. 그럼 이 면적 대답하면 되지 뭐. 왜? 이거랑 면적이 달라질 수가 있니? 없잖아. 그냥 x축 대칭이동 시킨 거 아니야. 면적이 어떻게 달라져? 그러니까 내 말은 아무 쪽에서 아무 쪽을 빼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럼 왜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을 빼라고 시키는 거야. 위쪽에서 아래쪽 빼면 무조건 양수가 나와서 적분 자체가 면적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빼라는 거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 만약에 잘못 뺐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럼 이거 적분을 구하더라도 적분해서 음수 붙여주면 면적 되는 거야 그냥. 아무 쪽에서 아무 쪽을 빼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3차식이 있고 여기는 2차식이 있는데 요거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에서 요 뒤에 걸 빼 그냥. 네가 지금 요거를 우리가 이제 둘러싸인 면적 구할 때 이거 그래프를 그냥 그리면 된다고. 이거 뺀 함수 이거 그래프를. 알겠니?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를 해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x를 묶어내자. x제곱 자 요거 계산 좀 하고 3x에서 x 빼면 2x 되니까 이렇게. 자 마이너스 x 묶어내면 마이너스 요거 뒤에 거부터 하자. 플러스 x 요거는 마이너스 x 묶어내면 마이너스 2 요거는 x 1 2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가 마이너스 2고요
하나가 0이고 하나는 1 나왔어요. 자, 그리고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 자 여기서는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갔다 질끔 올라가는 이런 꼴이겠죠. 이런 걸. 자, 이랬을 때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여기의 면적과 여기의 면적을 계산하시오. 두 개를 더하시오. 이런 뜻이잖아. 자, 이것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빨리 하는 걸 아까 이제 알려줬는데, 빨리 하는 걸 알려줬는데, 요거를 지금은 그냥 수업 시간에 다시 빨리 하는 걸 알려주도록 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말이야. 여기는 요걸 적분하게 되면, 자, 이거를 갖다가 적분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적분값이 음수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딱 곱해줘야 이제 면적으로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는 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 제곱을 요건 그대로 적분을 하게 되면 양수가 되겠죠. 면적. 따라서 요거 계산한 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에요. 알겠지? 산수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요거를 갖다가 계산하면 12분의 37이 나옵니다. 요거 계산은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니까 맥힙니다. 그리고 사실은 선생님이 요거 이렇게 이야기했다 수업 시간에. 요런 거는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렇게 된다 했잖아. 여기는 이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면 결국은 이 면적 두 개 더하면 있잖아. 여기 중간에 있는 라지 f방에서 빼기하기를 요거 2배에서 중간에 있는 이거를 부정적분에 넣은 거에 2배에서 요거를 여기다 넣은 거 f-2 더하기 f1 요걸 뺀 다음에 자 중간에 거 여기다 넣은 거에서 2배 해서 중간에 있는 요 0이라는 것을 요 놈의 부정적분에다가 대입한 함수값 2배에서 2배야. 그 다음에 요거 집어넣은 거랑 요거 집어넣은 걸 더한 걸 빼. 그래서 요거 자체가 양수면 그대로 쓰면 되고 요거 자체가 음수면 마이너스 떼고 쓰면 되는데 그 말이 결국 요거의 절대값을 말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결국 이런 거를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해서 답을 써보면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요거를 쓸 거고 수업 시간에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 한번 할 거야. 그지? 지금은 그냥 정상적으로 풀어봤어. 앞으로는 이렇게 갈 거야. 자, 8번 갑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라고 했고 10초 컷이라고 했죠. y = x 세제곱이 있는데 y = x 세제곱 이렇게 가는데 말이야 1,1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구하라 했는데 이게 y = fx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요 접선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gx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면 자 선생님이 근과 계수의 관계 설명하면서 말이야 3차 함수하고 어떤 직선이 만나더라도 세근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 했다. 세근의 합은 자 다시 설명 한번 해보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퀄 빵이다. 자 만약에 이런 3차 함수가 있다고 쳐봐.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요게 이 3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세근이니까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 3차 함수가 이러한 직선과 만난다라고 쳐봐. 요게 mx 플러스 n이라고 할게 그냥.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새로운 요 교점의 알파1, 알파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요거 교점은 베타 프라임, 요 교점은 감마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이 알파, 베타, 감마 프라임들은 3차 함수하고 1차 함수의 연립 그 결과물이잖아. 그 연립의 근들이잖아. 그지? 그러면 ax 세제곱, bx 세제곱, cx 플러스 d와 mx 플러스 n 요거 두 개를 연립한 세 근이 얘들인데 이게 넘어가서 이렇게 연산될 때 여기 있는 놈이랑 여기 있는 놈이 연산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들 둘이는 변화가 없단 말이야. 아까 위쪽이랑 변화가 없어. 따라서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도 여전히 마이너스 a분의 b란 말이야. 똑같단 말이야. 세근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걸 이용하는 거야. 자 여기는 이 직선하고 요 3차 함수하고 연립을 했다 치더라도 3차 계수가 1이고 2차 계수가 빵인 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이해하니? 그럼 요 연립 방정식의 세 근은 누구니? 여기가 1이었고요. 여기가 알파라고 치자고. 그러면 1은 중근이니까 1은 2번 나오고요. 알파가 한 번 나오는데 요게 세 근의 합인데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3차분의 2차인데 2차가 빵이잖아. 0이어야 돼. 알파는 무조건 마이너스 2다라는 걸 발견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요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은 선생님 아까 빼남수 생각하라 했잖아. 이놈에서 이놈을 빼면 여기는 뚫고 지나가고 여기는 접하는 이러한 3차 함수 나오는데 빼남수가 이 면적이랑 요 면적이 똑같다. 좀 전에 증명했잖아요. 식으로. 따라서 요 면적 여기가 마이너스 2였고요. 요 면적 구하는 공식이 12분의 절대값 1이죠. 1에서 요거 뺀 거 3에 3차 적분이니까 매제곱 요거라고요. 그럼 12분의 81 4분의 27 요게 우리가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자, 설명하는데 시간을 오래 끌었지만 이런 내용들이 머리에 딱 닫혀져 있다 치면 근각계수 관계를 요거 찾는데 있죠. 공식 쓰는데 뭐 한 3초 한 4초면 5초면 충분하죠. 농담 아니고 넉넉차가 10초면 충분해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9번 문제. 자, 여기는 이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y mx에 대해서 2등분 될 때, 자, 이런 거는 이제 그림을 따로따로 한번 그려봐야 돼요. 분석을 위해서. 자, 우리가 보통 둘러싸인 면적 구하면 선생님 뭐라 했노? 한쪽에서 한쪽을 뺀 결과물을 그리고 그놈이 x축과 둘러싸인 면적 구하면 된다 했는데,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달라.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요놈하고 요놈을 따로따로 한번 그려서 분석을 해야 돼. 어떻게 풀 건지를. 그래서 그림을 따로따로 그려줘야 돼. 저 위에 있는 놈은 0하고 2를 갖다가 지나는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겠죠? 당연히 1 집어넣었을 때가 높이, 제일 높을 때고, 이게 1이에요. 그 다음에 y mx는 원점을 통과하는 이런 직선이에요. 자, 문제에서 x축으로 둘러싼 이 주황색의 면적이 이 y mx에서 2등분 된다라는 말이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똑같아진다 그 뜻이잖아, 그지? 그럼 먼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면 이거 전체 면적이 요 위에 있는 요 면적의 2배다 이렇게 갈 건데 왜 하필이면 이 전체 면적이 요 위에 있는 요 면적의 2배다 이렇게 식을 세울 거야? 지금 선생님이 읊어준 그 면적, 그 위의 면적은 전부 6분의 공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문제 요점 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연립을 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이퀄 mx라고 연립한단 말이야. x제곱 이쪽으로 넘기고 있어. m 마이너스 2의 x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 인수분해 하면 하나는 0이 나오고요. 하나는 m 빼기 2가 다시 2 빼기 m이 나오겠죠. 2 빼기 m. 자, 요거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니까. 자, 요거는 0, 요거 0 되는 거는 2 빼기 m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 빼기 m이 여기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여기 그대로 내려오면 2 빼기 m이다. 자, 이거 더하기죠, 참.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인수분해해서 2 빼기 m이라고 찾아내면 이제 차분하게 가봅시다. 이 전체 둘러싸인 면적은 6분의 최고차계수 절대값이니까 1 2에서 0 빼면 2의 세제곱 이렇게 됐고요. 요 놈이 자 이제 어디를 쳐다보느냐 하면 여기를 쳐다보세요. 초록색 여기가 요거였어요. 자, 이 초록색 면적은 6분의 1에 2 빼기 m에서 0을 뺀 거니까요. 요 놈의 세제곱이 되는데 요거 몇 배? 2배죠. 2배. 아래 위로 면적 같은 경우 요 2배가 얘랑 같다. 요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요거 요 6은 날리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2 빼기 m의 세제곱 적나라하게 이걸 물었잖아. 요거는 8을 2로 나누면 되니까요. 정답은 4. 이렇게 대답하는. 사실 요것도 뭐 설명하느라 시간이 길었지만 바로 그냥 몇 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9번은 답이 4번이고요. 10번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상세하게 좀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문제들은 그림 그려놓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생각하고 연필을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필부터 놀리면 못 푼다. 자, 저기는 저는 보니까 0,-1이 꼭지점인 2차 함수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 t, t제곱 마이너스 1 t는 0하고 1 사이 있다 했으니까 t는 어딘가 여기 있겠지 뭐. 자, 여기 있는 이 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접선이 갈 건데 요점 좌표가 t, t의 제곱 마이너스 1일 것이고 x 이퀄 1 x 이퀄 1은 여기잖아. 여기가 1이니까 x 이퀄 1은 여기겠죠. 자, 접선과 y축은 여기죠.
그리고 곡선, 접선, 이 y축하고 x축 1로 둘러싸인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자 읊어봅시다. 요 초록색하고 곡선이 요거고 접선이 요거니까 요 사이에 껴들어 있는 둘러싸인 면적이 요런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요런 면적. 자 요런 면적을 갖다가 요 면적의 최소값을 갖다가 구하라 했네, 그지? 자 그러면 이거 사실은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냥 오늘은 그냥 정상적으로 할게요. 그럼 먼저 이 넓이를 갖다가 구해 봐야 되는데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 사실은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가지고 그지? 0에서부터 1까지 이거를 둘러싸인 면적은 그냥 공식으로 구하면 말이야. 이 2차 함수에서 밑에 있는 접선을 빼서 요놈에서 요놈까지 적분하게 되면 요 면적이 나온다 했으니까 정상적인 풀이는 그거겠죠?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알아야 되니까 자 한번 접선의 방정식 구해볼게요. 여기가 y콜 x제곱 빼기 1이면 먼저 기울기는 요거 미분해서 2x죠? 여기다가 이 t를 넣게 2t 이렇게 될 거고 요 점 지난 다음에요 x-t에 t의 제곱 마이너스 1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2tx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1 요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주황색 부분은 인테그랄 여기 0에서부터 1까지죠. 위쪽에 있는 그래프가 여기 2차 함수잖아. 요거잖아. 요거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뭐를 빼면 되냐면 요 직선을 빼면 되잖아. 그죠? 2tx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요거를 빼서 요렇게 적분한 값이 요거를 저렇게 적분한 값이 잠깐만 요게 x에 대해서 적분한 값이 요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요 주황색의 면적이다 라는 뜻이야. 둘러싸인 면적이니까 그지? 정리를 좀 해보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자 일단은 x제곱 될 거고요 마이너스 2t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여기는 마이너스 t제곱만 남아 이렇게 자 적분해보니까 요거는 0에서 1까지니까 적분하면서 생기는 숫자들만 쓰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x에 관한 적분이니까 t는 상수 취급하는 거야. 자 요거 적분하면 3분의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적분하면 마이너스 t 나오고요. 요거는 적분하면 t의 제곱이 나오죠. 자 이렇게 적분하면 될 것인데 결국은 t에 관한 2차 함수가 됐어요. 이놈의 최소값을 물었어요. t 그 범위가 0하고 1 사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0하고 1 사이에서 이놈이 가지는 최소값을 보면 극소겠죠. 그러면 2차 함수의 극소는 뭔데? 꼭지점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대칭축이 0하고 1 사이에 들어가야 돼, 그지? 안 그러면 말이 안 돼.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대칭축이 저 사이에 안 들어가면 이 계산을 잘못한 거야. 기억해라. 자, 이거 대칭축은 살짝이 미분을 해보면 2t, 이거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1, 이게 0되는 2분의 1이죠. 따라서 이거는 그림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2분의 1이고요. 범위가 t가 0에서 1 사이니까 뭐 0에서 1 사이. 여기서 가지는 최소값으로서니까 당연히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겠죠. 자,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곱 4분의 1. 2분의 1 빼고 더하기 3분의 1이니까요. 요거는 뭐 답 자체가 12로 통분해볼까요? 요거는 3이고요. 빼기 요건 6이고 요건 4. 따라서 12분의 1. 요게 우리가 지금 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번. 자, 곡선 두 개와 자, 이것도 뭐 여러 개로 둘러싸인 면적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따로따로 다 그립니다. 이때는. 자, 문제에서 보니까요. a제곱 x제곱 요거는 a가 뭐 양수분수 제곱하면 양수라고 되어 있네. 요거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고요.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이렇게 갈 거지. 자, 그 다음에 x 이퀄 마삼, x 이퀄 마삼 여기죠. 여기에 둘러싸인 면적은 여기죠. 여기인데
지금 이제 여기가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란 게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치? 그런데 요거 잘 봐. 짝수차고요. 요거 짝수차잖아요. 둘 다 짝수차면 얘 우함수죠. y축 대칭이죠. 따라서 마3에서 0까지 면적을 물었지만 둘러싸인 면적을 물었지만 그냥 0에서 3까지 구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요거 y축 대칭이니까 그냥 나는 0에서 3까지 구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자, 그럼 일단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여기 둘러싸인 면적은 위쪽에서 아래쪽을 빼면 된다 했으니까 a제곱 x제곱에서 이걸 빼면 더하기 x제곱이 될 거니까 결국 x제곱 묶어내면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값이 문제에서 SA라고 했어요. 이 값이. 자, 그러면 요거는 적분을 요거 해보면 말이지 3분의 a제곱 플러스 1에 x의 세제곱이 되고 거기다가 3 넣은 게 끝이잖아요. 0 넣은 건 어차피 0이니까 27이 되니까 27. 그럼 약분하고 나면 이게 9 a제곱 플러스 1 요게 바로 SA예요. 자, 그런데 a가 양수라는 요 조건이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고요. 자, 여기서 필요한 센스는 이겁니다. a분의 SA를 갖다가 구하라 했으니까 9는 그대로 있고 요거를 a로 나눠버리면 a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될 건데 요거를 a로 나눈 게 이렇게 될 건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요 값이 최소가 될 때가 전체적으로 얘가 최소될 때예요. 일종의 이제 합이죠. 합의 최소를 묻는데 이거 두 개 살짝 한번 곱해보면 1 되죠. 곱이 일정하죠. 게다가 a가 양수라는 조건이 나왔죠. 요거 세 개가 딱 맞물리면 무조건 떠올라야 될 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뭡니까?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야. a가 양수고 b가 양수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양수 타령이 나와요. 세타령, 달타령 말고 양수 타령. 두 개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게 이거 두 개 곱해서 루트 씌운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절대 부등식인데 요걸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합과 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일정하다는 거는 그냥 문자가 사라지고 일정한 상수가 된다는 거야. 곱했더니만 상수, 더했더니만 상수 된다는 뜻이야. 만약에 얘가 일정하면 합의 최소를 구할 수가 있고요. 합이 일정하면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는 게 요 식의 활용도죠. 따라서 잘 봐. a가 양수고 합의 최소를 묻는데 두 개 곱한 게 일정한 값이 되잖아. 1이 되잖아. 1이. 그러면 무조건 산술기하가 떠올라야 된다. 자, 계산해보다 a분의 1 요거 나누기 2하면 크거나 같기를 루트 요거 두 개 곱한 게 1이야. 따라서 a분의 1 요거 더한 거는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놈의 최소값이 2야. 따라서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8. 이게 바로 이놈의 최소값이 되죠. 18이 답입니다. 산술 기하였어요. 5번이었고 12번은 주기성과 그 다음에 대칭성이 결합된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제 주기함수 적분이 매우 중요하다 했습니다. 주기함수 적분 출발점에 관계없이 그 간격이 주기의 정수배로 같다면 그 적분값은 같다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주기가 여기 보니까 주기가 지금 현재 요놈에서 요놈을 빼면 x 플러스 1에서 x 마이너스 1을 빼면 2 나오잖아. 이게 이제 주기가 2란 소리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이거는 상세하게 설명했다. 괄호 안에 거를 더해서 x가 사라지고 일정한 값이 나오면 대칭성이고 지금처럼 이거에서 이걸 빼서 x가 사라지면 주기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주기가 2라고 했을 때 이게 봐라 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에서 1거나 아니면 100에서 102나 주기함수의 경우 이 세 개의 적분값이 다 똑같다고. 그 왜 그러냐? 간격이 같기 때문이 아니고 간격이 뭘로 같기 때문에 주기의 정수배로 같기 때문에 이거 전부 주기의 한 배씩으로 이게 주기가 만약에 2라면 얘도 간격이 2고 얘도 간격이 2고 얘도 간격이 2니까 출발 지점에 관계없이 간격 자체가 주기의 정수배로 같으면 무조건 저 적분값은 같다라고 했단 말이야. 이게 정말로 중요한 자세라고 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돼요. fx가 우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함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가 일단 y축 대칭으로 그려보는데 0에서 1까지가 일단 양수 적분을 가지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꼴로 상상해 볼게요. 0에서 1까지 적분한 값이 2면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적분한 값도 2여야 되죠. 왜? y축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빼기 1에서부터 1까지 요게 이제 얘 보니까 얘는 지금 주기가 2다라는 거. 주기가 2다라는 걸 알려줬어요. 요 괄호 안에 거에서 요 괄호 안에 걸 빼니까 x가 사라지면서 2 되잖아. 주기가 2야.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요게 한 주기니까 결국은 우리는 요거 있잖아요. 요 한 덩어리 적분값이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한 덩어리 적분값이. 한 덩어리 적분값이 4다라는 걸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딱 보자마자 있잖아. 뭐 y축 대칭 이런 걸 생각해 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냥 주기함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을 먼저 봐. 간격.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6이잖아. 6이면 원래 주기가 2라며? 그러면 그 2라는 한 덩어리를 3번 가야 6 되잖아. 세 덩어리. 아까 여기서 한 덩어리 면적이 4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세 덩어리 가야 된단 말이야. 주기가 6이면 주기가 2면 2짜리를 3번 가야 이 6이라는 길이를 차지하는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4, 3은 12가 정답입니다. 되겠어? 다시 한번 요 간격이 6인데 여기서 주기가 2라고 했어. 따라서 저 6이란 것은 주기 2짜리를 3번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세 덩어리 면적을 구하라는 소리야. 근데 지금 여기 한 덩어리 면적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요 주기 2아니야. 한 덩어리 면적이 4라고 나와 있잖아. 4. 그러니까 요거는 세 덩어리 10돌 이렇게 답을 바로 써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고요. 넘어가서 1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3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T의 속도 그래프가 주어지면 일단 속도 그래프는 무조건 그리고 본다. 자, 절편이 20이고 5 집어넣었을 때 0 되니까 이렇게 가는 이런 거예요. 자, t 이퀄 2에서 6까지 움직인 거리는 그래서 2는 이런 데 있을 거고요. 6은 이런 데 있을 건데 이렇게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사실은 2초에서부터 6초까지 절대값 vt dt 이게 이동 거리의 식인데 이게 이제 속력을 적분했다는 뜻인데 이 그래프 입장에서는 기하학적 의미가 요 면적을 2개 더하시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따라서 이 면적 2개 더하는데 설마 적분 쓰진 않겠지. 여기 직선식이 다 20-4t라고 나있으면 여기 면적 손으로 가면 되잖아. 삼각형인데 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여기 12 나오잖아. 따라서 요 밑변의 길이가 3이고요. 여기 10이니까 요거는 면적이 18 나오네요. 18. 자, 그 다음에 여기다 6 넣으면 요거 마이너스 4 나오거든. 그럼 요 길이가 4란 이야기죠. 6 넣었을 때 여기 마이너스 4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1이고요. 요거는 4니까 요거는 면적이 2겠네요. 자, 따라서 요거 두 개를 더하라. 20이 정답이다. 몇 초 만에 바로 구할 수 있어야죠. 그 다음 14번도 마찬가지. 요거는 뭐 이제 제동거리 요 문제는 많이 했으니까. 자, 보니까 요겁니다. 여기가 24고 여기가 8초일 때 딱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38이 24니까 그지? 즉 요때 내가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자동차가 쭉쭉쭉 전동차가 속력을 빌빌빌 줄이면서 요때 8초일 때 목적지에 딱 뭐 플랫폼에 도달을 했다. 그런 이야기겠지?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 8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여기서 이 면적이라니까요. 자, 여기가 아까 24였나요? 따라서 2분의 1에 8 곱하기 24. 요게 우리가 오는 정답입니다. 4, 2, 8, 4, 46, 96입니다. 15번 가봅니다. 지면에서 처음 속도 V0로 지면과 수직으로 위로 던져 올린 야구공 T초의 속도가 나와있네요. 던지는 5초 후에 37m 높이에 도달하기 위한 V0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네. 자,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던지는 5초 후에 5초 후에 37이라는 그 37은 뭔데? 위치함수잖아? 위치함수에다가 5 넣었을 때 37이 되기 위한 V0 구하라. 뭐 이 말과 같은 거죠. 다른 풀이도 뭐 많이 있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갈까요, 그냥? 요거 위치함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적분하라는 거죠. V0t 마이너스 요거 2로 나누면 얼마야? 4.9t의 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치인데 요거는 최초 시작할 때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가 주어져 있으면 그게 이거 지면에서 돼 있네요. 지면이란 거는 위치가 빵이지. 그럼 t = 0일 때는 빵에서 출발했다 그 이야기니까 요거는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5초 1대 높이가 37이 돼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다 5 넣었을 때 5v0 빼기 4.9 곱하기 5의 제곱 25 이렇게 계산했더니 여기 37이다. 그냥 이거 계산하라는 소리네요. 요거는 선생님이 실제로 계산해 봤더니만 31.9가 나옵니다. 1번이에요. V0 요거 그냥 계산만 하면 되네. 그러니까 스스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자, 어느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출발하여 멈추지 않고 올라가서 맨 2층에 도달해서 멈추었다고 하자. 이때 T초의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속도 그래프를 일단 그리고 생각을 하자. 이 속도 그래프야. 자, 0초에서 3초까지는 직선을 따라간다. OT야. 그러면 3 넣었을 때 15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3초부터 15초까지는 쭉 상수함수로 15로 가다. 15초에서 A까지는 마이너스 3t 플러스 60이라는 형태로 나가는데, 당연히 여러분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0 됩니까? 20이죠. 20. 그러니까 여기가 20인 거죠. 2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엘리베이터가 출발한 지 A초 후에 멈췄을 때 20초에서 멈췄죠. 이때 출발한 후 멈출 때까지 엘리베이터가 움직인 거리는 요 면적이 나와 있어요. 맞죠? 그럼 요거는 뭐 그냥 뭐 사다리꼴 면적을 갖다가 구하시면 되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해봅니다. 이거 뭐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하면 바로 구해지는 거잖아요. 계산해보면 240m 나옵니다. 산수는 뭐 선생님이 다 해보고 하는 이야기니까 해보면 나와요. 이거 직접 내가 다 풀어봤어요. 뒤에 답안지 보고 체크해서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직접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봐도 나올 겁니다. 해보세요. 자, 17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옳은 것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T=6의 속력이라는 거는 속도의 절대값을 말하는 거야. 6일 때 속력이 가장 크다. 속도의 절대값은 이걸 이제 밑에 걸 꺾어 올린 거니까 요 마이너스 3이 꺾어 올라가면 플러스 3 될 거니까, 그지? 요때가 아니고 요때가 속력이 제일 큰 거죠. 틀렸고요.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니까 속도 그래프가 X축을 다시요. 속도 그래프가 T축을 뚫고 지나가는 점의 개수 묻습니다. 두 군데죠. 그래야 부호가 바뀝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럼 두 번 바꾼다. 맞고요. 2초 동안 멈춘 적이 있다. 여기서부터 2초 동안 멈추었다는 건 속도가 0 된다는 건 없잖아요. 속도가 0 되는 적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틀리고. 답은 니은 2번입니다. 니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7번까지 풀어봤는데 또 이 뒤쪽에 문제들이 계산이 조금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한두 개 껴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서술형 18번부터는 이어서 해결하도록 할게요. 너무 길면 또 지루합니다.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